제주와 대구의 경기로 포문을 엽니다. 예, 양팀 다 이런 부금이 나온 이유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제주는 전북과의 대결에서 2대0 참패 고배를 마시면서 페트레스쿠의 리그 첫 승은 이제 제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이제 수원삼성이 조진우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책골. 자책골 같은 게 이제 걷어내려다가 이제 들어간 건데 아직 걷어낸 게 아니라 진짜 골문으로 박아넣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원이 행운의 자책골로 앞서가더니 결국 세징야가 정말 엄청난 기술이 돋보이는 페이크 샷으로 이제 수원의 골문을 가르면서 1대1로 비깁니다. 리그 성적 비교를 하면 제주 같은 경우는 5위입니다. 2위, 3위 뭐 약간 익숙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승리하지 못한 경기가 많으면서 5위. 그래도 5위입니다. 8승 5무 7패, 승률 52.5%, 득점력은 5위. 그리고 실점이 많습니다. 최다 실점 4위, 그리고 점유율은 47.8%, 8위를 가져가고 있고, 대구는 딸깍축구죠. 7승 7무 6패 8입니다. 뭐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승률은 똑같고 이제 득점은 7위, 그리고 실점은 제주보다 1실점 덜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웃긴 거야. 웃기다 보니까 딸깍축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점유율 포기했습니다. 12팀 중에서 가장 낮은 35.2%. 예, 점유하지 않는 축구, 예, 롱볼 축구, 딸깍축구 하면서 최영건 감독은 7승이나 해낸 겁니다. 예, 이날의 명장면은, 예, 남길 감독은 이제 전북 경기에서 2대0 패배를 당했지만 내용은 좋았다고 합니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가 무승탈출을 이번 대구전에서 이룰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최영건 감독 비장한 모습, 그렇습니다. 새 용병이 이제 월요일날 입국을 한다. 플래시백 보시면 작년에 이제 상스 하스 분기점에서 이제 붙은 마지막 대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일단 제주가 이제 김주공, 진성욱 선수의 연속골로 이제 리드를 잡았지만 고재현 선수가 각성을 했죠. 1골 1도움, 뒷심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제주 원정서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브라질리언 신입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방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단 유리 선수의 어시로 헤이스 선수가 골맛을, 신입생들이 합작을 했고, 바셀루스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골로 K리그에 꽤 빠른 이제 데뷔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을 하죠. 양팀 다 최근 경기 이어지는 무승부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가치 상승 탑7을 보시면 이번에 트랜스퍼 마켓에서 시장 가치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오른 선수들만 기준으로 탑7을 매겨봤습니다. 김진혁 선수가 많이 소폭 상승이죠. 11억 5천. 안현범 선수 이제 국대 갔죠. 국대 가는데 안타깝게도 부상을 입었지만 10억 8천. 헤이스 10억. 홍정훈, 김동준, 이진용 선수가 9억 3천. 김봉수 선수가 많이 올랐어요. 8억 6천. 이제 U23 이제 U24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안 게임을 노리고 있는 멤버기도 한데 이진용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가치가 올랐다는 거는 꾸준히 뛰었다는 것도 있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요인, 이제 대표 선수가 되면은 거기에 프리미엄이 조금 붙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진혁, 안현범, 헤이스, 홍정훈, 김동준, 이진용, 김봉수가 현재 잘 나가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맞대결 베스트 11을 2라운드 맞대결 때 보시면은, 김동준, 정훈, 임채민, 김호규, 이주용, 한종무, 이창민, 안현범, 헤이스, 유리, 지상. 임채민, 이주용 선수는 이제 팀에 막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2라운드 만에 선발을 한 점이 재밌고, 헤이스, 유리 선수가 이제 뭐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규, 제르소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입된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승훈, 최영은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오승훈 선수가 이제 안방마님 장갑을 끼고 있고요.
대구도 베스트 11에 큰 변화가 없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일단은 홍철 선수가 아마 부상이기 때문에 못 나온 점을 빼면은 스쿼드 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세라토 선수가 이제 라마스 선수의 공백을 못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만, 대구는 이제 신구조화가 좀 잘 된 팀이라고 보여지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그랬고, 아무튼 양 팀 다 3백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를 하고 이제 역습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팀 컬러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무승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약간 다르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3-4-3 하지, 이제 측면 역습하지,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이 주축이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중원도 좀 두텁고, 이제 이창민 선수가 빠져서 중원이 약간 헐거워졌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제주가 이제 승리를 못 거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원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준 선수는 일찌감치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이창민 선수도 이제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성적을 많이 좋게 냈는데, 이제 이창민 선수까지 아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김봉수 선수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중원하고 측면의 변화. 안태현 선수가 이제 부천에서 이적을 한 이후 부상으로 크게 못 쓰다가 지난 경기를 천천히 뜯어봤는데 폼이 전성기 때 그 모습으로 100%는 아닌데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민 선수가 떠난 자리를 이제 김봉수 선수가 오로지 메우기 시작을 했고요. 서진수, 유리, 헤이스 삼각편대는 뭐 날카롭죠. 정훈, 임채민, 김호규 선수, 김동준 골키퍼까지 뭐 국가대표 라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조진우 선수가 왜 그랬을까요? 뇌절 소비를 한 게 조금 아쉬웠고, 홍철 선수 이제 건강하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경기를 많이 뛰고 있고 제주전 출격 대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전력 누수가 있죠. 그리고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차이는 없고, 제주가 이제 패스 성공률 높고, 딸깍 축구에서 낮은 건 아닙니다. 롱볼도 패스 정확히만 가면 이제 패스 성공률이 오르는 거고, 태클 성공률은 근소하게 제주가 앞서고, 지상 경합도 근소하게 제주가 앞서고, 공중 경합도 제주가 앞서고, 근데 클린시트를 대구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제주가 수비적인 부분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대구 3백이 좀 더 좋은 조직력을 보이면서 클린시트를 한 번 더 따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XG 값은 22골 동안 PK는 제외입니다. XG가 21.74, 그거를 이제 실제 득점이랑 빼면은 플러스 0.26. 뭐 어떻게 보면 XG에 준하는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득을 본 거고, 대구는 반대로 역시 XG가 21.28, 뭐 21골 넣을 거면 마이너스 깍이긴 하지만 양팀 다 XG에 비해서는 비슷한 골 수치를 넣어줬다. 결정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양팀 최다, 양팀에서 XG가 좋은 선수는 제주는 유리 조나탄 19경기에서 35 슈팅 5골. 에드가 선수는 이제 헤더 머신으로 이제 정평 나있죠. 17경기 38 슈팅 5골. 에드가가 진짜 나이가 먹었다, 에이징 커브다 했는데, 뚝배기는 진짜 뭐 전성기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할 정도로 공중볼에서는 에드가나 K리그에서는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헤이스 선수가 2위, 서진수 6위, 그리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두 선수 다 이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합격점을 줘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K리그 20경기, FA컵 3경기 모두 포함되고, 제주는 또 FA컵 4강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수는 좀 더 늘어나고 이제 많은 공격 포인트가 정립이 된다면은 이제 유리 조나탄, 헤이스, 서진수 삼각편대가 잘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김주공 선수도, 김승섭 선수도 있죠. 이제 이 경쟁에 불을 지핀다면 제주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에드가가 7골, 7골이 아니라 에드가가 공격 포인트 7개, 고재현이 7개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대구는 뭐 대구 하면 세징야 아닙니까? 뭐 초반만 해도 뭐 부상이니 뭐 결장하는 경기가 많았지만 제대로 나오면 역시 세징야밖에 없죠. 뭐 지난 경기에서도 클래스 보여준 것도 있고, 6골 4도움, 골이면 골, 도움이면 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벌써 찍어버렸습니다. 예, 유리 조나탄이 6골, 그래 헤이스 4도움, 임채민 선수가 평균 패스 성공률 91.3%, 김동준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1879분을 기록했고,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김동준 선수가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세징야 6골, 세징야 4도움, 예, 세징야의 팀 역시. 그리고 홍정훈 선수가 86.8%의 이제 팀 내 최고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황재훈 선수가 1769분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세징야가 9점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맨 오브 더 매치, 그러니까 해당 경기 MOM을 받으면 0.5점이 부과되고, 이제 그 MOM 중에서 이제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면 1점, 라운드 베스트 11 중에서 최고 선수가 MVP 아닙니까? MVP는 3점, 그러니까 MVP 선수는 4점이 부과되는 겁니다. 글로벌 클럽 랭킹은 제주가 한 130개 계단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팀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제주는 김봉수 선수, 대구는 케이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김봉수 선수가 알고 봤더니 대구 U12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뛴 적은 없고, 이제 유소년 시절에 대구에서 축구를 배웠다. 그 점이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U24, 이제 U23이 이제 한 살 더 밀리면서 두 경기 이제 중국전이죠. 중국전 평가전에서 90분 뛰고 45분 뛰면서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빡빡한 빡센 이제 거친 중국과의 경기에서 어쨌든 도움 2개를 했다는 거는 이제 황선홍 감독의 이제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하고, 지금처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김봉수 선수의 아시안게임 나가지 않을까. 중원의 한 자리는 그의 자리. 유사시에는 또 센터백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같은 토너먼트에서는 한 포지션만 잘한다고 뽑히는 거 아닙니다. 멀티력도 주목을 해야 되고, 김봉수 선수가 갑자기 반짝하고 나타난 선수가 아니죠. 22경기나 기용이 되면서 2골을 넣고 있고, 점점 이제 프로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봉수 선수가 이제 이창민 선수가 떠난 중원의 한 자리를 책임지면서 제주 중원을 이끌어가야 되죠. 그리고 스즈키 케이타 선수는 17 플러스 1, 플러스 1은 K4 리그 B팀 경기고, 케이타 선수는 이제 교체로 많이 뛰면서 풀타임 경기는 적지만 1369분,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K리그 골맛도 봤죠. 2 플러스 1, 이제 뒤에는 K리그 4, K4 리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지션을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은 공격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좌측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중원에도 이제 간간히 배치되는 모습. 통산 제주전 경기는 2경기 뛰었는데 2무 142분 정도 뛰었고요. 경고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해요. 케이타 선수는 J리그를 뛴 적이 없습니다. J리그 빵 경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니시츠바사, 서울 이랜드의 니시츠바사 선수처럼 이제 일본 리그에서 데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유럽 리그를 돌다가 이제 K리그로 왔는데, 독특합니다. 뭐 일본 축구 인프라가 좀 불합기도 한 게, 이제 유럽파들도 많은데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선수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 모습도 재밌고, 케이타 선수가 작년에 이제 대구가 아챔을 16강을 일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뛰니까 이제 가족들도 불러 응원 오고, 그 점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케이타 선수가 아직 젊고 유망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투지 있고 뭐 그런 선수잖아요. 좀 더 활약해서 이제 일본인 쿼터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돼주길 바랍니다. 김봉수 선수 이게 좋아졌습니다. 활동량이 좋죠. 시뻘겋지 않습니까? 이제 중원의 모터, 살림꾼 역할. 그러니까 이창민과 최영준의 역할을 둘 다 해야 돼요. 포인트 쌀 때는 해주고, 이제 패스 찔러질 땐 해주고, 많이 뛸 때는 이제 최영준 선수가 생각나게. 그 두 가지 모습을 이제 김봉수 선수가 하기는
힘들겠지만 김봉수는 김봉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케이타 선수는 이제 평균 55분 정도를 뛰면서 교체가 좀 많았기 때문에 히트맵이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제 왼쪽 코너킥을 얻을 때는 이제 간간히 세트피스에서 이제 코너킥을 차는 모습을 봤을 때는 케이타 선수가 킥력이 이제 나쁘지 않은 수준이나 거의 세징야 선수가 세트피스 도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갛게 들어왔다는 건 케이타 선수가 가진 킥력이 준수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있습니다. 예, 대구의 새 용병이 빅토르 법신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예,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고 몸값같이 10억. 이제 산타클라라라는 이제 포르투갈 팀이 이제 강등을 당하면서 줍줍 이 선수 뭐 한때는 이제 도르트문트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좀 예의주시했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팬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28경기 1878분 1동.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라마스를 데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라마스를 그리워하다가 라마스는 좀 몸값도 비싸고 K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몸값에서 난항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제 빅토르 봅신이 제가 알기로는 24인가 5인가 좀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 봅신에게 주판을 땡겨봤습니다. 몸값 가치는 10억이고 이제 임대인지 완전이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대구가 브라질 용병을 많이 쓰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라토 선수는 거의 실패에 가깝고 페냐는 완전 실패해서 떠났고 바셀루스 선수가 이제 간간히 골을 넣었지만 아직 판단은 유모고 이제 아무래도 에드가 선수 나이 많고 세징야에 언제까지 의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브라질리언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빅토르 봅신이 제카할지 제카하는 거는 대구에서 잘하고 팀을 떠날지 그러니까 완전히적으로 못할 경우 아니면 세르지뉴 할지 세르지뉴 얘기하면 안되죠. 정말 못했으니까요. 빅토르 봅신이 어쨌든 지금 한국 땅을 밟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비자 문제나 그런 거가 해결이 되면 이제 오피셜이 뜨고 이제 최영건 감독은 광주전부터 투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빅토르 봅신 환영하고요. 이제 세징야랑 친해져서 세징야의 눈에 들어서 감독의 눈에 들어서 대구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빅토르 봅신 환영합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4-3 대 3-4-3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한종무 선수 U22 카드에서 불이 들어왔고 이제 서진수, 유리, 김주공 내지는 뭐 헤이스가 들어갈 수 있고 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3-4-3인데 케이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좌측 미드필더에 넣은 것도 있지만 홍철이 나온다면 이제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아니면 교체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케이타를 저는 선발로 내세워 봤고요. 대구는 이번 경기에서 3명의 결장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 부상자 이제 이창민 빠진 거를 생각하면은 차포를 어느 정도 떼고 이제 경기를 하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주 응원하고 싶어지지?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대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에 응원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역대 전적은 19승 16무 13패로 제주가 6전 앞섭니다. 그치만 대구가 4경기 무패, 제주전 4경기 무패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지지 않는 쪽은 대구였고 대구는 이게 문제죠. 에드가, 조진우, 황재원 선수가 동시에 결장을 합니다. 다 징계에 의해서 이제 결장을 하는 건데 세 선수 다 어떻게 보면 주축 맞거든요. 공격의 에드가, 수비의 조진우, 이제 미드필드의 황재원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11명 중에 3명을 떼고 이제 베스트 11을 짜는 데는 성공을 하겠지만 뎁스가 좀 얇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정까지 나서야 하는 부분에서 대구가 어떻게 이번 경기를 준비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주는 5경기 2무 3패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그리고 대구는 뭐 2경기긴 하지만 대구 역시 1무 1패를 기록 중이면서 양 팀 다 무승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비긴다면 제주는 6경기, 대구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셈이 되겠네요.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승부 예측을 보시면요, 저는 제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전력 노수가 더 커 보이거든요. 한 자리가 아닌 세 자리. 제주가 그 부분에서 일격을 가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해봤고요. 조칸씨는 대구의 승리를 예상해봤습니다. 제주는 최근 5경기 승이 없는 반면 대구는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임. 세징야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승이긴 하지만 대구가 좀 더 적기도 하고, 세징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로 클래스를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구가 제주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승리, 조칸씨는 대구의 승리를 예상해봤습니다. 파워축구